으로는 야, 이거 대입시, 대학의 문제가 아닌가. 예,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진짜 문제는 대학의 어떤 책임을 씌울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과 평가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냐의 문제죠. 못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당한 고대 기초 연구가 돼 있어야 되고 OECD나 미국 같은 선진국도 굉장히 10년 전부터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쪽이 상당히 지금 아직 미흡합니다. 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교사를 다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툴 없이 평가해 놓으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이 대학이 그 학교의 그런 평가를 믿고 학생을 그 성적순을 보고 뽑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과학이 중요하다 하듯이 평가에 있어서도 아주 그런 인간의 중요한 자질,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기술, 능력을 빨리 향상시켜야 됩니다. 네. 이게 두 번째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이라는 건 자기 실현 아닙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자기만의 장점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네. 해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키워주는 것이 교육인데 지금 항상 교육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내용을 배우잖아요. 사람은 다 타고난 재주가 다르고 느리게 배우는 사람, 빠르게 배우는 사람, 뭘 만지면서 익히는 걸 잘하는 사람, 막 뭐 박지성, 뭐 김연아처럼 움직이면서 잘하는 사람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거는 학교 성적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이 타고난 그 잠재력을 개발해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맞춤 교육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교육 선진국은 굉장히 개인이 자기의 잠재력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이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자율화를 이제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요인들이 있어요. 아직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은 아직 교육과정의 자율화라든가 다양화가 안 되고 있죠. 그건 어쩌면 학교 속의 작은 학교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나는 이런 과정을 배워서 졸업하고 싶다. 나는 이런 과정을 배워서 하고 싶다. 이런 게 다양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이제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라면은 이제 교사 중심의 교육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교사 중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항상 학생을 앞에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선생님이 항상 뭔가 아이들 머릿속에 항상 뭔가를 투입시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예,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학자 주도가 되죠. 자기 주도형 학습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실수도 해보고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데 이런 네 가지가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확고한 교육 철학을 갖고 계셔서 네. 저희가 딱 강의를 들을 듯한 그런 그렇네요, 느낌인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시고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셨고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교육의 그런 하나의 그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어너소사이티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가족의 여생을 위해 필요한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히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미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결심하시게 되신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스스로가 이미 자신에게 사회에 약속을 했던 문제고 그런 것을 가족이 잘 알고 있고 그런 가치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흔쾌히 우리 아빠는 저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고 오히려 또 조금씩 투자도 해주고 이 일에 그래서 전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주 뿌듯하셨겠어요. 가족들이 또 이렇게 다 이해를 해주시고 도움까지 주셨으니까. 예. 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우리 대표님께서 어린 시절에 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저희 나이 때 시골에 농촌에 살면은 다 어렵지 않았을까요? 보리죽도 써먹고 먹기 싫은 보리떡
떡도 먹고, 물론 뭐, 저는 정말 그 형수, 하숙비를 댈 때 형수의 그 뭐, 폐물까지 팔아가지고 제가 하숙비를 받아서 학교를 나왔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나 뭐 지금 그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애들도 많으니까 보리죽, 보리밥이라도 먹고 이런 훌륭한 가족들이 있었던 거 굉장히 저는 행운이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형수님한테 그 이후에 잘해주셔야 잘해주셔야. 잘해야 되고, 예,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어렸을 때 가난을 겪으신 분들이 네.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네. 없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근데 교육에서만큼은 정말 빈부격차가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갈수록 조금 점점 더 이렇게 심화되고 있다는 그렇죠. 느낌이 예, 들고요. 예. 또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나요? 극복 방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결 방안? 해결 방안. 네. 네, 뭐. 이렇게 뭐 20세기 지식기반 사회잖아요. 지식경제. 지식경제의 특징은 승자가 독식하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왜 이런 교육 격차가 벌어질까? 교육 평등의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가만히 따져보면은, 예, 저는 그 하나 해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게 공부 경쟁으로 모든 아이들을 몰고 가면은 이것이 교육 불평등을 굉장히 낳습니다. 우선 공부는 사람마다 그거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공부에 적성이 안 맞는 사람, 느린 사람,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일정한 기간에 다 똑같이 단거리 선수처럼 또 공부 잘해. 거기 분명히 낙오자가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에 취미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로 줄을 세우면 공부에 처진 아이들, 어쩌다가 학습 결손이 생긴 애들, 그 학습 결손을 메우지 못하면은 그 아이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남보다 나는 못났어. 네. 난 낙오자야. 자타에 의해서 계속 자기한테 그런 오명을 씌우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아이들조차도 똑같이 스카이대 갈 애들하고 똑같이 공부 경쟁을 시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굉장히 불리하고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업을 경영해봤기 때문에 그 경쟁의 룰을 잘 알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겐 저는 그 진로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아이들은 요리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보다는 운동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뭘 잘 만드는 아이들도 있고 그걸 찾아주면은 아주 신나게 잘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보다가 더 사업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 교육이 잘 되면 아이들이 나도 이제 그럼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가지면은 나 좀 공부도 좀 할 거야. 왜냐, 내가 직업 가질 때 공부 필요할 것 같아.